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4월 내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비트코인 상황이 다시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런 의견들 나눠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오고 시장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괜찮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내려온 만큼 또 올라왔다가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좀 약간 뭐 그렇다고 하락하는 시장은 아닌데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 5월 달 그리고 이 여름 이때쯤은 정말 상당히 좋은 시장이 좀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5, 6, 7, 8,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월이죠. 그때부터 해서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간 좀 이제 불같은 시장 이런 것이 좀 올 것 같으니까 오늘도 좀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저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부터 시작될 강세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힘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제 다른 타 자산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자리를 잘 유지해 준다는 거. 지금 최근 동향 보시면 41,500달러 정도에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약 4만 달러 정도 부근, 39,500달러 정도, 38,000에서 지지 반등해 줘서 39,500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타 자산 대비해가지고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한 5가지 요소나 있습니다. 근간 이제 약 한 5에서 10년 정도 사이를 봤을 때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심했던 적도 없고 파월 연준 의장, FOMC 연준 의장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휘청휘청 거린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장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제 투자자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서도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스닥과 조금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이런 동향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나스닥과 이게 디커플링 되는 순간 정말 이제 해지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이제 영향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시기는 앞서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5월부터 이제 5, 6, 7, 8 그 정도 부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지금 뭐 시장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부터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말씀 좀 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의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올라왔다가 살짝 얼마 전에 살짝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눌린 다음에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그 마켓에서 좀 이제 비트코인의 그 고점과 저점을 잘 파악을 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RBMB 이게 이제 그 마켓 밸류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그다음에 실현 시가총액 요걸로 이제 비율을 좀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7보다 높으면 상당한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시점으로 보고 1 이하라고 한다면 상당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포지션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내려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4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 다음부터 좀 올라간다라는 건데 1.4가 가격대로 좀 보면은 한 4,7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액으로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5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더 떨어져서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좀 내려왔다가 찍은 가격이 4,90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온 것은 약간 허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와야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4 부근, 그러니까 4,700만 원 정도에서 지지라인대를 좀 형성을 해줘야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쌍봉을 살짝 찍어주고 나서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눌린 다음에 올라왔다가 눌렸다. 근데 여기서 지지라인 때 잡고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살짝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냥 흔하게 말하는 하락으로 지속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 부근이 어디냐면 4,70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가 예전에 한번 눌렸다가 지지받았던 구간, 이쪽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면서 5,7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예전에 한번 올라왔던 이 쌍봉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상이죠. 지표상으로는 4,700만 원까지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 라인대 잡고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물량으로 이 위쪽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3년마다 이제 반감기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 반감기의 저점과 고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던, 정확하게 뭐 0의 자리, 뭐 1의 자리 수까지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의 흐름을 예상을 잘 했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4,700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 좀 내려올 거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조금 뭐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막 올라오고 어제도 스팀 좀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코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4,700만 원 좀 내려올 때까지는 약간 좀 관망을 하시다가 거기서 지지라인 때 잡고 반등을 시작할 때 조금 약간 풀매수 그런 좀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매매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몇 주 전 방송에서 코인사부님께서 지금 현재 또 쌍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이 하락 지속형 패턴이 나오고 있고 당분간은 이 4,700만 원 선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때 이후에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코인 사부님이 이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가 그때 잡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구간에서 더 위로 올라갈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요인이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에 악재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슈가 있겠죠. 좀 지긋지긋하지만 아직까지 잘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전쟁 이슈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 이제 원유 가격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악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봉쇄 문제입니다.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기존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 공급이 조금 과잉이 돼야지 인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현상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상하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지금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 저성장 이제 고물가 요 이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리 인상 이슈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나스닥에서 이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28% 뭐 이렇게 늘고 굉장히 높은 상승률 많이 보여줬습니다. IT 기업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여줬고 오늘 2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애플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나스닥은 이렇게 지진부진하고 기술주는 떨어지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예요. 호재지만 이제 앞으로 너네 지금 잘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잘 해결해낼 수 있겠냐? 지금 중국 공장 저렇게 멈춰 있는데 너네 어디서 대체 물건 떼와가지고 어디다 팔 거냐라는 식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안화를 이제 평가 절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주는 전 세계 공급을 쫙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평가절하되면서 위안화 가격을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오늘 환율이 1,265원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비단 이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무역 수지가 굉장히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효과를 낳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할 때 기존에 10,000원에 수출을 했던 게 지금은 12,600원에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원활하게 자금이 흘러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경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달러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거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이렇게 5가지 제가 악재를 일단 꼽았는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렸지만 간단하게 풀어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만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어제 장 종료 후에 보면은 마이너스 0.02%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에 조금 영향을 받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1분기는 좋지만 2, 3분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고물가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적으로 성장을 해주는 고성장도 아니지만 약간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성장을 보여주는 성장으로 이제 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은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건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초적인 곡물 가격 세계 4대 이제 곡창지가 지금 다 상황이 안 좋다. 뭐 우크라이나 곡창지도 있고요. 저희 미국도 지금 뭐 가뭄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밀, 대두 이런 기초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를 더 크게 높이는 효과를 낳는데 이런 효과를 낳는 와중에 성장이 지진부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이고요. 지금은 또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 누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0.25가 나오다 0.5 나오다 지금 0.75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연준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기존에 말한 것처럼 올리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네, 못할 거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겠죠. 아마 당장 이제 6월에 뭐 0.75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이 지금 기업 실적이 나오고 오늘 저녁에 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발표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에 있어서 조금 둔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악재 지금까지 항상 경제가 그랬던 악재 항상 잘 헤쳐 나왔고 지금 말씀드린 악재 다 이제 해결 방안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우리 비트코인 나스닥과 디커플링 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충분하니까 너무 투자자분들 너무 위축되거나 이런 투심 같은 거 너무 부지 마시고 항상 매매 타이밍 잘 잡고 계시다가 정확한 타점에 매수 공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또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까지 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악재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잘 헤쳐나가면서 이게 또 해소됐을 때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날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네, 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이 가상 자산, 그러니까 이 가상 화폐에 대한 제도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권으로 가기 위한 상당히 이 첫 걸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도권으로 가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좀 건전한 투자 활동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냥 뭐 그냥 수익 버는 거 다 우리가 쓰고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식 시장도 처음에는 제도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사기 같은 거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매매는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식은 다 사기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코인 시장도 똑같잖아요. 코인 다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 시장이 어느 정도 제도가 갖춰지고 제도권으로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네? 사기 아니네? 이러면서 많은 개인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 기관들 다 매도하는 시점에서도 개인들은 또 다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이런 제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는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것이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전에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였죠. 작년 초와 재작년,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그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제도권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들이 서로 주고 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도권으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거래 대금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때보다 뭐 두세 배 더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의 코인의 가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스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기꾼들 이런 것들도 다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투자, 정말 우리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 당시였을 때 그 공약을 했었던 그다음 ICO, 그다음 IEO 요것들도 지금 이제 허용에 대한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ICO랑 IEO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 코인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하고 상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 감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 코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디 시골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잘 모르니까 이거 사면은 뭐 조금 있다가 뭐 3-4배 수익이니까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팔아버리는데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예전에 뭐 TV 방송에도 나왔었고 막 엄청 심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제작부터 판매 그다음 상장까지 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캠 자체가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장까지의 관리 감독,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 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없으면 그 시장은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 그 구멍가게가 점점 증축을 하면서 이제 뭐 신설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뭐 나쁘지 않고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면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매도 심리 때문에 점점점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제도들이 또 계속 나아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술력 알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력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뭐 미국이 먼저 했지만 뭐 뒤따라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무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 퍼스트 무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퍼스트 무브는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움직였다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여서 시장을 이렇게 선도를 하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효과가 났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모티브로 삼아서
제도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코인들의 기준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인 기준은 뭐 외국에 있는 거래소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브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도를 잘 해서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인의 가격이 전 세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월부터 시작해서 뭐 6, 7, 8 여름 이때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수위원회랑 좀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나아지고 제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좀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좀 소극적인 투자가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5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4,700만 원 좀 찍고 올라올 때 좀 그때 공격적인 매매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롭게 출범될 이 정부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는 가상자산 제도에 뼈대를 갖췄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공약대로 ICO와 IEO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특히나 이게 제도권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코인트레이너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이더리움 관련 호재입니다. 사실 지금 현 시장에 어떤 경제면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호재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아마 경제 뭐 신문 매일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경제 부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내용만 이제 자세히 적혀져 있지 지금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1억 가겠다 이런 기사는 지금 조금 찾아보기 물론 힘든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의 와중에 이더리움이 좀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자세한 거 조금 차트 먼저 일단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이더리움 오늘 가격은 368만 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전고점 때 약 한 60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 정말 적합하다. 왜냐하면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빠지면 도미너스 빠지면서 조금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해놓고 요즘에 장 보시면은 밤 11시랑 아침 7시랑 코인 가격이 다릅니다. 누구부터 달라요? 비트코인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내가 조금 멘탈 관리도 잘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이더리움 같은 거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만약에 매수해요. 매수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조금 지금 자리 잘 잡아가고 올라간다. 그럼 이더리움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 자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상품으로 그런 구조의 이제 종목인데 그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라가요. 그럼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6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이더리움 매도하고 그때까지 먹은 수익금으로 나머지 알트들 장 좋을 때 매수 매도해서 자유롭게 공격적인 매매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물량 일단 보시면은 기존부터 쭉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안 좋고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도 자기네 현금화 비중을 40에서 50% 이상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마켓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정말 미친 듯이 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 지금 개별 알트코인들 뭐 스캔코인 같은 이런 말이 불릴 정도로 정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4월 달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월 22일 날 나온 리포트고요. 주요 내용이 이제 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주요 내용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뭐 이더리움의 재단에 대해서 철학, 이더리움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더리움 재단은 이제 어떻게 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돈을 얼만큼 쓰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몇 퍼센트는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고 몇 퍼센트는 이더리움이고 나머지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에 관한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이더리움 리포트 재단 리포트라고 치시면은 구글에서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내용 다 영어로 써져 있어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간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여기 지금 22페이지 여기 썸머리 부분 이상 보시면 일단 이더리움 재단은 지금 약 16억 달러 정도 이제 재단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이제 80%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자체만으로 이제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 향상에 있어서 높은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6억 달러 정도면 약 한화로 오늘 이제 환율 기준으로 약 21조 정도의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죠. 돈이 많고 그 중에서 약 20% 정도는 이제 크립토 재산이 아니라 다른 재산들 뭐 현금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 조금 안전한 그런 자산으로 들고 있고 나머지 80%는 이더리움 자산 그리고 0.7%는 다른 크립토 자산으로 이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 재단 지금 2.0 업데이트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돈을 쓰고 있나라고 봤더니 R&D 부분의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무래도 R&D 부분입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 최근에 이제 멀지 업데이트랑 샤딩 기술 도입 그리고 이제 지분 증명 이런 지분 증명으로 바뀌는 POW, POS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뭐 35만 달러 뭐 상금을 걸고 이렇게 이걸 좀 검증해달라라는 이벤트를 이제 열 정도로 여기 R&D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식 증명이죠. JK 이제 증명 관련해가지고도 약 7.5% 정도 투자 비용 처리 부분에서 10.5% 정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뭐 간략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기적 관점에서 재무 지속 능력 굉장히 좋죠. 지금 재단이 21조 이상 잘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5년에서 6년은 최소한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을 펼쳐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POS 전환은 신중하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고하게 탈중앙화 신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 탈중앙화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의 힘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탈중앙화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비탈린 부테릭이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에 조금 휘청휘청 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하려면 비탈린 부테릭의 약간 트위터 계정부터는 조금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이 영향력 있게 한마디를 하면은 이더리움 재단은 탈중앙화를 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인 비탈린 부테릭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한마디 하면은 시장에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완벽하게 좀 탈중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제가 의구심을 가지지만 일단 재단의 철학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 있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탈중앙화 그리고 무허가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런 가치를 이제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정말 깔끔하게 이제 재무제표랑 비슷하게 이렇게 재단이 어떻게 지금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정말 구체적인 수치, 회계 장부 같은 그런 검증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재단이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우리 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디 부분에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백서를 좀 공개해 준다면은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럼 이 시장 좀 더 깔끔하고 공평한 시장, 깨끗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이더리움 재단이 발표한 2021년 연간 보고서부터요. 거래소 물량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업적인 면모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머지 업데이트부터 샤딩 기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POS로의 완전한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물론 도지코인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또 이더리움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하나의 이슈일 뿐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으면서 투자하기에 이더리움만한 코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준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 코인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예, 뭐 지금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코인입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카이버 스왑 때문에 그렇죠. 이 카이버 스왑이 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뭐 아발란체 등등등 많은 코인들을 좀 수업을 하면서 이제 멀티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쓰임새가 많은 수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코인들을 또 보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점진적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거의 모든 코인들이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최고점을 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코인들이 대부분이고 한 반 정도 회복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작년에 찍었던 최고점을 이미 돌파를 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7,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 7,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0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몸통도 아니고 꼴이었던,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올라갔던 때가 이제 그때인데 지금 그때를 뚫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진적 우상향 패턴을 통해서 쭉 상방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잠깐 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예전에 그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이쪽 부근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물량들 받아주면서 올랐을 때 이 물량이 팔리면서 또 올라가고, 그럼 밑에 있던 물량이 또 올라와서 팔리면서 올라가고, 그럼 또 여기 있던 물량이 팔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최고점을 찍고 그 찍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가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새롭게 물량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냐면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7,00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쭉 하락하고 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전 물량, 그러니까 예전 물량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먹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먹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예전 물량이 있으면 지지라인들이 형성하고 나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새롭게 쌓이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한 번쯤은 더 올라갑니다. 뭐 2번 올라가서 3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7,230원, 7,300원 정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 바로 그 다음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를 돌파한 시점에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정말 시장을 역행하는 코인이 뭐 카이버 네트워크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코인들의 움직임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올 것이다. 근데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5,000원 이하로 살짝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800원이나 뭐 4,9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을 그어드리면 바로 요 구간이 되겠죠. 예전에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 있던 캔들의 몸통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몸통값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도박 같은 매매가 아닐까.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를 보고 매매하기에도 좀 도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주 내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올라오다가 그다음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또 떨어졌다가 주말 살짝 애매하다가 또 이제 확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 중에 약간 어깨 만들어주고 머리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어깨 만들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패턴입니다.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어주면 하방으로 꽂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거 카이보 뭐 가자 이러고 그냥 뭐 믿는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이버 네트워크 연일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매에 참여를 할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한 번 더, 몇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선 안전한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특징 코인 이제 카바입니다. 아무래도 카이버 네트워크랑 카바가 이제 이런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처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는 왜 올라가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카바 같은 경우는 5월 10일 날 메인렛이 뭐 런칭을 한다 이런 이슈 정말 이제 뭐 이런 호재 그러면서 여기 읽어보시면 뭐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생태계를 연결하고 뭐 30개 이상의 뭐 프로토콜을 배포한다 이런 호재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일단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 먼저 보시면 카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상승해주고 눌림주고 여기 주봉상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여기 기존 매물대 있죠. 매물대 구간을 다 잡아먹으면서 물량을 소화해주는 안정적으로 소화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한 6,800원대 구간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주면서 잡아먹고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평선 21선이죠. 주봉상 21선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 만들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또한 이제 강력하게 뽑아주면서 올라가주는 이런 패턴을 그려줬습니다. 주봉상 흐름 굉장히 좋고요. 주봉상 지금 도지코인을 그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매물대를 잘 소화한 만큼 여기 구간 6,800원 이상 구간까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기존에 이제 높았던 라인이죠. 전에 전고점을 테스트했던 두 쌍봉 라인입니다. 두 쌍봉 라인 때까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금 보이는 그런 차트의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아까 이제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주신 헤드앤숄더 패턴은 굉장히 안 좋지만 여기 보시면은 쭉 하락했을 때 역 헤드앤숄더 좀 그려주면서 추세 라인 바꿔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 그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역 헤드앤숄더 이후에 이제 거래량 강력하게 뽑아주면서 이 구간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 잡고 올라와 주고 있어요. 바닥 잡고 올라와 주고 있고 기존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이 구간 위까지 상단 라인까지 지금 소화 잘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RS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에 도달해 있지 않아요.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눌림목 주면서 과매수 해소해 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 저항 라인, 저항받았던 라인이죠. 기존에 저항받았던 구간인데 여기가 보시면은 기존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받았고요. 그 이전에도 이전에 1월 달에도 한 번 저항받았던 구간, 기존에도 여기 라인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정말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도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조금 놓여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주요 지표들 보시면 아직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뽑아주고 올라가 준다면은 정말 전고점까지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눌린 구간을 봤을 때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0.236 라인까지 눌리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다가 한 6,000원 선 라인까지 지켜보시다 6,000원 선 밑으로 내려오시면 거기서 조금 정리하시고 카바 만약에 난 들고 있는데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6,800원 이상 뚫고 올라가면은 거기서 그 이상에서 익절하시는 이렇게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카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방어를 잘 해주고 오히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공략할 만한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또 이제 괜찮은 코인인데 뭐 내용도 괜찮고 바로 이제 메탈이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탈페이를 이용해서 뭐 송금을 하거나 아무튼 뭐 이제 돈을 거래를 하게 된다면 또는 코인을 거래하게 된다면 매 1달러마다 약 5%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받는 보상으로 주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힘들게 좀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공정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 방식은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거래만 하면 내가 이걸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는 카이버 네트워크랑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메탈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 스마트폰과 또 접목이 또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미래의 가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눌렸다가 스마트폰 하면서 올라오고 또 스마트폰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눌리면서 횡보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삼각 수렴을 하는 거죠. 약간 살짝 작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딱 하면서 삼각 수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길게 뻗치는 게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원래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입사각 반사각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만큼 또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또 늘어가면서 이제 이 진폭을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그 진폭대로 똑같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요 진폭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도 좀 작은 거 아닌가? 한 요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나 그냥 앞으로의 뭐 미래 가치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그냥 좀 크게 놓고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갑자기 빵 올라갔거든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자세히 놓고 보면은 여기도 지금 현재 올라왔다가 올라온 다음에 살짝 웨이브 침 하다가 여기 웨이브를 딱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삼각 수렴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한 방 크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계속 밑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상황과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매하셔도 상당히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는 3,450원으로 제가 지금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 메리트 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좀 제가 정해놨는데 예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저항을 살짝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4,800원에서 5,000원 요 사이 한번 크게 올라가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60원 여기 이제 지지라는 때가 있는 건데 2,860원대로 설정을 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매매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약간 눌림을 주고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코인 내용도 좋고 차트도 괜찮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 코인은 제로엑스입니다. 네, 제로엑스인데 오늘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엑스 먼저 차트 같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뭐 밑에 떨어져 있는 코인을 주워가지고 올라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거래 대금 좀 잘 붙어 있는 거, 거래 대금 그래도 좀 요즘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좀 거래 대금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 안 붙어 있는 거 이제 괜히 이제 저점인 것 같아서 좀 샀다가 정말 이제 내려가는 쭉 내려가는 칼날 잡지 마라라고 하는데 잡았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
거래 대금 좀 상위에 있는 것들, 최소한 이 한 15위 안쪽에 있는 것들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로엑스 같은 경우 이제 엊그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조금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호재 관련해가지고 뭐 제로엑스 랩이 뭐 7천만 달러 투자를 좀 유치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탈중앙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호재 가볍게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호재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좋겠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냥 이런 호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게 좋지, 내가 이걸 보고 이게 투자를 유치받았으니까 이게 앞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일단 정보 보시면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한 9,450억 원 정도, 약 한 1조 정도 되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주봉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제 한번 큰 이제 상승이 있었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이 하락 패턴 반전으로 잡고 하락 추세 이탈해가지고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그려주고 있고요. 주봉상 이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져 있지만 이제 음봉에서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다. 매수세가 더 훨씬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RSI 또한 이제 굉장히 50 이상, 한 60 정도 되겠네요. 60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구간 매물대 지금 잘 소화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잘 소화해주고 있고, 이제 다음 매물대는 당연히 이 위에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1층, 여기 2층이라고 본다면 1층 매물을 잘 소화해줬고, 그다음에 위층 매물 잘 소화해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그려주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일단 좀 쪼개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번 큰 상승이 있었어요. 큰 상승이 있었고 보시면은 좀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가 라인 최소한 0.618 정도 라인 때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좀 유지를 해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중간값 유지를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상승해주고 중간값 유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이런 패턴의 모습을 일단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상승했을 때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매도세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지만 계속 지속해서 저항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 1140원 정도 구간입니다. 1140원에서 최소한 1180원 정도 사이 여기서 저항 맞고 있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정배열로 지금 자리 잘 잡고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같은 장 일단 보시면은 지금 상승 패널 이렇게 잡고 보시면은 이 패널 상단 라인에 지금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값 라인이죠. 이 점선 위쪽에 지금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잘 잡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라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절가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80원 정도, 정말 좀 짧게, 정말 단타로, 왜냐면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080원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좀 높게 1,350원 구간 전 음봉의 시장 라인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가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약 한 1,600원 라인대 구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나 지표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세만 뒤에서 잘 받쳐준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인트레이너님의 제로엑스까지 차트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사이트 통해서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금 또 박스권 안에 갇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장세 안에서도 또 급등하는 코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들을 담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